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내는 것과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기분이 안 좋거나 상대방과 다투거나 할 때 보통 화를 낸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를 낸다는 표현만으로는 이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람의 기분이나 그런 의도 같은 게 그 말 한마디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화를 낼 때 보통은 사람이 엮여 있어요.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화를 많이 내는데 혼자 있을 때 내는 화는 뭐 이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집에서 뭐 물건을 놓쳐서 깨트렸다던가 뭐 그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자기 혼자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근데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동이나 성격이나 그런 건 습관으로 인해서 그게 생기는데 화를 내는 습관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화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도 화를 많이 내요. 뭐 보통 운전하거나 그럴 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운전만 하면 욕을 하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보면 별거 아닌 일에도 그냥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넘기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넘기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화를 내는 정도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를 좀 주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내면은 사실 그렇게 문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모든 인생 이야기들은 사람하고 다 엮여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혼자 사는 인생이면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릴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힐링 영상이 되지 않을까 거의.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보통 다른 사람과 엮여서 그렇게 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을 주체를 못하면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이제 혼자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화를 주체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거슬리는 행동, 아까는 이제 운전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혼자 운전을 하면 자기가 운전을 못해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뭐 그런 일이 생겨서 화를 내면은 뭐 그건 정말 혼자 낸 건데 보통은 그것도 타인하고 엮여 있긴 해요. 운전을 하는데 왜 쟤는 저렇게 등신같이 운전을 할까? 제가 조금 빨리 가려고 앞에 끼어드네 막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죠. 다른 사람이 엮여 있죠. 근데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운전하는 도중에 그 사람하고 내려가지고 싸울 일은 많이 없어요. 서로 마주보고 욕할 일도 없고 지나가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것 때문에 창밖으로 욕을 하고 내려서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죠. 혼자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저랑 여기 화를 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치면은 얘기를 할 때 제가 그 사람의 신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그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화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말을 제가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기에 보기 싫은 행동을 제가 한다면, 예를 들자면은 되게 사소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저는 마트를 가는데 그냥 걸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해. 나는 그냥 걸어가고 싶다. 근데 이 친구는 저한테 아니 지금 뭐 날도 더운데 왜 걸어가냐, 택시를 타자. 근데 택시비는 반반을 내자, 혹은 택시비는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지금 택시 타고 싶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고 싶은데 왜 그걸 또 반반을 내자고 하나, 아니면 혹은 왜 나한테 다 내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화가 많은 친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지금 날도 더운데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왜 자꾸 고집부리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저는 택시는 네가 타고 싶은 거고 나는 걸어가면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돈을 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뭐 쪼잔하게 그러냐, 생각 빡막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자꾸 틱틱거리면 보통 사람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화를 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자주 그랬으면은 저도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번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안 봐도 되는 친구면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한 초반이고 몇 번만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러냐, 네가 하고 싶은 거면 너 하는 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냥 택시 한번 타주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걸 한번 긍정을 하면 다음에도 계속 그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저도 같이 돈을 내야 되고, 아니면 하기 싫은 것도 제가 같이 하면서 얘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화를 내는 사람한테는 비위를 맞춰준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게 돼 있어. 저도 지금 여러 번한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하고 그냥 보지 말아야 돼. 제가 분명히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상상으로 만든 상황이에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완전히 있던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답이 없는 게 내가 얘를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자기가 계속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데, 그러니까 맞는 말 하면서 화나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으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 지금은 이 사람이 맞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슬간 건 뭐를 사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얘랑 같이 뭘 먹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면 그냥 헤어질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다른 안을 제시를 할 것 같아. 마트 가기 싫으면 여기 편의점에 가자. 근데 얘가 이제 한 수 져보면 괜찮은데 진짜 고집쟁이라서 아니 마트 택시 타고 가자고 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하는데 나한테 돈도 부담되게 하려고 하고 나는 그냥 걸어가자고 했는데, 아니면 네가 걸어가기 싫으면 나 혼자 걸어갔다 와도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편의점 가서 사다가 먹자고 했는데도 네가 처음에 말한 거 고집 부려가지고 나를 어떻게든 굴복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표현이 나는 좀 좋지가 않은 것 같다. 너 그냥 가라. 아니면은 밖에서 만났으면은 내가 그냥 가겠다. 다음에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용인을 하는데 그 후부터는 그냥 제가 그냥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제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어쨌든 화내는 사람, 지금 좀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를 내는 사람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좋지가 않아요. 화를 낸다는 건 자체가. 이 사람이 근데 화를 안 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기는 택시 타고 가고 싶어. 그럼 저한테 마트 갈 때 걸어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자. 나는 걸어가고 싶은데 얘는 화를 내지 않고 지금 뭐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나는 좀 걸어가기 힘들 것 같다. 만약에 근데 택시를 타고 가면 너랑 같이 갈 의향이 있는데 만약 네가 걸어간다고 하면은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 저도 너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으면 나 혼자 그냥 걸어갔다 오겠다. 아니면은 배달을 시킬까? 아니면은 좀 머니까 나는 걸어갔을 때 마트가 싸니까 걸어가자고 한 건데 택시를 타면 그냥 편의점에서 사는 게 낫겠다. 편의점에 갈까? 근데 이 친구도 그래 오케이 편의점에 가서 사오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정상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친구는 그냥 무작정 화부터 내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랑 생각이 다른 게 나오면 다짜고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목소리가 높아지고. 근데 여기서도 또 좀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크고 좀 도전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생 초반까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고쳤는데 제 주변에 착한 친구들 보고 대화하는 거 그런 거 보고선 알았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랬던 이유는 제 인생 얘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학교 전까지는 맞고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싸움을 시작했고, 왜 싸움을 시작했냐면 남중남고인데, 그리고 전에 제가 맞아왔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네들한테 얕보이지 않으려면 말도 써야 되고 행동도 써야 돼.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럼 5년이잖아요. 2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5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분위기가 바뀌니까 여자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닌데 그때도 좀 남아있었고, 군대에 가서 당연히 그렇게 못하죠. 제가 이등병이니까.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안 좋은 버릇은 없어졌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으려면.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강하게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 얘기했을 때 욕도 하고 죽고 싶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상대방이 뭐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러면은 주먹 날아가고, 왜냐면 얘가 나한테 날리기 전에 내가 날리거나 나로만 같이 날려야 되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었는데, 근데 이게 일반 사회에 가지고 나오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데에 몸을 담고 있거나 뭐 조폭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얕보이면 지는 거야. 근데 굉장히 좀 불쌍한 상황이죠. 저도 그렇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다가 이제 멀쩡한 사회에 나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대화 레벨로 치면은 최하위, 그냥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고 막 표정하고 막 제스처랑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목소리 억양하고 이런 걸로 해서 말 안 되면 죽여버린다 막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그래서 제가 그런 뭐 선후배 관계나 쟤네 나이에 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체도 사람을 누르는 거거든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그 무슨 야생 같은 그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고쳐졌어요. 중학교 2학년 전에는 맞고 살고, 왜 맞고 살았을까? 착했으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도 굉장히 결심한 거예요. 애들하고 싸워야 되겠다라고 한 게. 절대 누구도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 제가 맞으면 맞았지. 왜냐면 때리면 아픈 걸 아니까. 제가 맞으면 맞았지. 근데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진짜 그렇게 살면 애들이 바보로 알아요.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그렇게 5년을 살다 보니까 저도 거칠어졌는데 다시 사회에 나와서 옛날처럼 순수해지기가. 근데 둘 다 안 좋긴 해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본적으로는 착한데 상대방이 나를 건드릴 때 뭐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착한 인생으로 살다가 거친 인생을 5년 살다가 다시 이제 착해지는 과정을 걸어서 지금 거의 이제 보통은 착한 사람이죠. 근데 누가 건들면 제가 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거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해야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를 든 사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해서 통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같이 화를 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같이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표현만 그런 거지 속은 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그랬던 거지 사실 속은 열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하게 살고 싶었고 환경이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으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실제로 옛날 아저씨들이나 뭐 그 문학 작품에도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에 망할 옆했네 이러면서 퇴근할 때는 오늘 이상하게 인력 꺾은 아저씨였나? 그 아저씨가 이상하게 장사 잘 되네 해서 들어갈 때는 그 곰탕 같은 거 설렁탕인가? 그거 사가지고 가는데 마누라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아? 그때 남자들이 못 배우고 막 그랬는데 못 배운 사람들이 어때? 남자들 또 많이 있고 같이 일하는데 노가다판 이런데 거기는 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죽이네 살리네 막 천박한 얘기도 많이 하고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자기가 센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보다 세다, 너보다 세다 기싸움 막 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보다 위다,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서열이 이상하게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지를 못해, 자기가. 저도 중고등학생 때 그 정도로 생각을 많이 깊게 하지 못하니까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생 얘기를 하면서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 친구도 화를 내는 친구도 속은 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때 같이 너랑 나랑 화냈지만 이렇게 화내는 거 좋은 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네가 의견을 이렇게 내면은 조율하고 맞춰가는 거지. 그게 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자기 고집만 계속 부리면은 그게 괜찮겠냐. 그렇게 해서 말이 통하면 괜찮은데 정말 막무가내. 이 사람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안 돼. 자기 혼자 막 스트레스 받아. 내 말이 맞는데 왜 감히 네가 뭔데? 내 생각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돼요. 그냥 극이에요. 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으로 사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정말 고분고분한 사람하고 정말 고집센 사람. 고집센 사람은 화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고분고분한 사람은 화가 많을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예스맨이고 자기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끙끙 앓고 얘기를 안 해.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딱 얘기만 해도 자기 말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낼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더 안 좋아요, 사실은. 같이 지내기에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고등학생 때 남중남고 이런 데서 살잖아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 승질 들어온 새끼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사회로 나가면 누가 이겨? 이 고집 센 놈 이거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 고분고분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사회에서 녹아들기 좋단 말이야.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 이 고집 센 사람이 자기 위에 있거나 고집 센 사람이 좀 발언을 많이 할 때 이 소심한 사람은 발언을 못해. 사람들은 이 사람을 편하게 생각을 하지만 얘만 만나면 지는 거야. 상성이 안 좋죠. 그래서 이 고집 센 사람, 화내는 사람이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뭐 자기 집에서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뭐 아버지나 뭐 형제 위에 있거나 그런 상태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 화를 어떻게 맞춰도 계속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를 이렇게 주체 못하는 사람은 떠나는 게 맞아요. 제 인생 얘기 보면은 항상 뭐가 스트레스를 주는 그 직장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좋냐? 떠나야 돼요. 그 장소, 그 사람, 그 이상한 것들로부터 떠나야지 해결이 돼요. 왜냐면은 바뀌지가 않으니까.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은 떠나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고 가라 그러거나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가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감정 기본이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얘기를 해도 그냥 무난하게 저는 술 마실 때는 조금 예외라고 생각하는 게 술은 그러려고 마시는 거거든요. 술 마시면서 조용조용하게. 그러면 술을 왜 마실까? 조금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저는 취하려고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혼술을 아예 끊었잖아요. 혼술할 땐 제가 습관적으로 혼술하면서 뭐 유튜브도 보고 저기 넷플릭스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끊으니까 술을 왜 먹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반주 삼아서 좀 취하면서 보면 좀 집중이 잘 되고 감정이입 잘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는데 혼술을 끊으니까 사람 만날 때 마시잖아요. 사람 만날 때 술을 왜 마실까? 취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 그냥 조곤조곤 얘기할 거면 술 안 마셔도 돼요. 취하고 기분 업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자기가 감춰왔던 행동이나 막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친한 친구들은. 근데 이제 모르는 자리에서는 취하려고 마시면 안 되겠죠.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별로 술을 안 마시려고 생각 중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취하려고 마시는데 뭐 이제 저 업무적으로 만나고 막 그럴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술 마시면 재미로 만나는 건데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안 마실 생각입니다. 요거에 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원래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 있어도 제 처음부터 다 보여주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 없이 들이밀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친해지는 성격이었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을 안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근데 거의 좋아해요. 남자들은 이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제가 알아버렸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저랑 좀 친해질 사람 많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많이 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연락 안 될 사람들은 안
안 되고 많이 없어졌죠. 그런 부분 또 허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귀찮더라고요. 결말이 또 정해져 있고, 그렇게 친해져도 이 사람하고 연락 얼마나 할까 이 생각 들고, 그래서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만 그냥 더 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는 방법,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는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떠나야 된다. 결국은 사람이 들어오면 떠나야 된다. 회사가 들어오면 떠나야 된다. 근데 이제 개인이 이 사람하고 나랑 얘기할 때도 화를 내거나 소리가 높아지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혼자서 계속 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그 상황이면 멀쩡한 정신에도 그러면은 진짜 안 봐야 되는데, 보통은 저는 친구들 만났을 때 목소리가 커지면 술 마셨을 때거든요. 그때는 저도 막 이해를 해요. 술 마셨으니까 목소리 커질 수 있고, 가게니까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목소리 커진다고 화를 낸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화를 내는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목소리가 큰데 얘기가 안 통하면 그러다 보니까 화까지 나.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면 화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 대화가 안 통하면 막 짜증나는 표정 있잖아요. 그걸 숨길 수는 없어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미가 이렇게 찌푸려지면서 아니 그게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지금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자체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얼굴 표정 때문에도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래 본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제가 얼굴 자체가 지금 이렇게 미간이 가만히 있어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미간까지 찡그리면은 진짜 화내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는 어지간하면 안 만나는 게 나은데, 어쨌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친구든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 거 좋지 않다. 왜냐면은 화내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레벨이 달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소리가 커지다가 화를 내는 것처럼 티격태격,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근데 여기서 이 사태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 일단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정 기복 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소리가 커졌어도 자기가 화난 게 아니어야 돼. 근데 뭐 얼굴 시뻘개지면서, 근데 얼굴 시뻘개지는 것도 그냥 혈압이 올라서 시뻘개질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래 만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처음엔 오해할 수 있어. 이 사람 진짜 승질났나? 이 정도까지 승질낼 일인가 하는데, 그냥 표정이 그렇게 생긴 거고 얼굴이 그렇게 생긴 거고 혈압이 높아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인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사실 목소리 크고 화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냥 얼굴도 그냥 보기 싫게 생겼고 얼굴이 빨개지는 체질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화를 낸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처음 만나기도 하고 그 후로 몇 번 만나도 그 사람 함부로 판단을 안 하는 게, 몰라 이 사람이 진짜 화내는 건지 진짜 성격인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람 좀 오래 보거든요. 한번 보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누구나 딱 봤을 때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저는 계속 봐요. 왜 저러지? 근데 그 나중에 보면서 그게 고의인지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그냥 그런 행동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보기에 그랬던 거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오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몇몇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사람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정말 나쁘게 볼 때는 그 상태인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거나 법을 어겼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곁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그냥 안 봐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는 한두 번까지도 괜찮은데 한두 번 하는 사람은 역시나 세 번, 네 번 앞으로 계속합니다. 그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에 그런 사람 만나서 뭐해요? 제가 어릴 때 좀 친구도 많이 없고 그럴 때면은 그런 사람이라도 같이 고쳐라 하면서 친하게 이제 나중에 고쳐지면 지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미 저도 친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런 사람 계속 성격 개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이에는 성격 개조가 안 되더라고요. 성격 개조가 되는 게 딱 사회생활 하기 전에 그 사람들까지밖에 안 돼. 20대 초반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아직 애예요, 애. 왜냐면은 사회생활을 안 했거든요. 초중고 가고선 바로 또 대학을 가요, 보통. 대학을 안 가고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애들이란 말이야. 사회 초년생까지도 괜찮아. 얘가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야. 계속 자기 또래만 만나다가 막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직장 상사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뭐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질 때라, 그때 이제 제대로 사회생활 하는 그 모습이 갖춰지는데, 그때는 좀 그 옆에서 잡아줄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학창시절에 괜찮은 인성 가진 상태로 오네보다는 못한데, 그때라도 아무도 안 잡아줬던 그때라도 잡아주면 잡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제 나이 사회생활 많이 하기도 했고 나이가 이제 40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랑 안 맞는데 옆에다 두려고 한다.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고.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나는 옆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나도 바뀌고, 저는 계속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방금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누가 뭐라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행동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고, 뭐라고 안 했어도 내가 그때 잘했나 못했나,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잘했나 혹시 실수했나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계속 고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은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저는 사람이 계속 바뀔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바뀌는 사람이었던 거고, 제 주변에 바뀌는 사람들만 남아있던 거였어요. 운이 좋았던 거지.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지만 절대 안 바뀌는. 제가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득만 챙기는 게 뭐가 나빠라고 할 수 있는데, 온 국민, 온 세계 사람들이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면은 자기 이득을 챙긴 와중에 다른 사람 거를 뺏을 수가 있어요. 가령 새치기 같은 거 자기 이득이잖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안고 싶잖아. 그래서 자기 막 새치기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것만 해도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양보라는 게 있는 거고, 희생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식들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양보라는 걸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이득을 보는 거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요새 이기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요새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저 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 저는 그걸 못 배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덕교육을 잘못 받은 거거든요. 집이든 학교든.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언성 높이는 것부터 좋지는 않다. 근데 언성 높이는 것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것도 대화의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좋진 않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자주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한테 목소리 높일 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을 때예요. 비도덕적인 일, 아니면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시비를 건다거나 계속, 그럴 땐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죠. 보통은 저도 처음부터 같이 목소리를 높이진 않고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목소리가 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큰 게 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리고 화내는 걸로 오해할 수 있다고. 저도 계속 듣다 보면 화내는 걸로 오해를 해요. 이 사람이 계속 승질 내지?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하는 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나를 찍어 누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방금 말씀드린 진짜 아까 야생, 중고등학생 때 남중 남고 있던 그 야생 같은, 아니면 노가다판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있는 서로 지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럴 필요 없는데, 사실 정말 이기는 거는 서로 안 싸우는 거거든요. 왜 이기고 져야 돼요? 그냥 서로 살아가면서 대화나 좀 하자는 건데, 소리를 또 왜 높여졌어? 뭐가 안 맞으니까 생각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방금 저는 이제 대화로만 예를 들었으니까, 서로 진짜 막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면, 주먹 다짐도 근데 대화를 하다가 하잖아요. 그 길 가다 갑자기 막 주먹 다짐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진짜 사이코패스거든요. 지나가다 어깨 쳤다고 갑자기 주먹 날리고, 이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잘하는 사람들. 왜? 만만해 보니까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강호동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다 어깨에 딱 쳤어. 그럼 보고서 뭐야 했는데 강호동이 있어. 그 사람한테 주먹 날릴 거예요? 분노 조절 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 한 대 잘못 때리면. 진짜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게 저는 좀 꼴보기 싫은 것 같아요. 사실 지구에서 보면 그냥 그 위에 사는 개미들인데 서로 싸우지 못해서 아둥바둥 그러는 건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 높아지는 거, 이거부터가 좀 잘못됐다. 근데 목소리 높아질 때도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됐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목소리 높아지고 화를 내는 게 잘못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은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남자가 그런 경우는 없는데 운다거나, 자기가 잘못했는데 울면서 우는 거는 무적방패예요. 근데 저 몇 번 겪고 나서 그냥 울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운다. 뭐라고 했어. 내가 조용히 얘기하든 소리를 지르든 울었어. 전 그 사람을 신경 안 써요. 왜냐면은 진짜 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 우니까 그만해.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눈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 우는 게 내가 슬퍼서 혼자 우는 것도 괜찮아. 근데 남이 있을 때 자기가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는 거, 저 별로 그것도 좋게 보지 않아요. 나한테 동조해달라는 얘기거든. 나 너무 슬퍼. 슬퍼할 거면 집에 가서 혼자 슬퍼하면 되잖아요. 왜 같이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그거 아니잖아. 둘 되게 많이 뜻이 맞아서 서로 울어주고 그런 사이면 모르겠어. 근데 울어주는 게, 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감동받고 울어서 그런 거는 좀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고 그러면 우울증 와요.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봐서 알겠어. 그것도 우는 것도 습관이다. 좋지 않다. 근데 저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거를 보거나, 동물들 이야기 보면은 이게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래요. 술을 마시면은 진짜 눈물이 흐르고요. 술을 안 마시면 제가 참죠.
눈물만 그렁그렁 맺히죠.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정상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 집에서 혼자 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 만나는 거 안 좋다. 근데 제일 최악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냥 울어. 그러면은 저도 남중남고였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운다는 거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남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그거를 몇 번 당하니까 아는 거야. 쫙뿌리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화를 내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최근에 뭐 이제 저랑 지내는 친구도 이제 고쳤는데 한 두 번 저한테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사회생활 하면서 성격이 좀 안 좋아졌었어. 지기가 싫은 거야. 그 회사에서도 많이 싸웠거든.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몇 번 얘기했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그 뒷수습은 내가 다 하는데 네가 지금 오히려 나한테 화내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둘 다 술 먹었을 텐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을 못하고 얘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어때요? 이상하잖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자기가 잘못하는 거 나한테 화내는 거. 근데 이런 사람 있으면 제가 안 만난다 그랬죠.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오래된 친구고 얘가 갑자기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 정도 얘기하고 술 깼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후로는 얘가 안 하더라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야.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면 그거 안 해요. 그냥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반성하고 한 번만 얘기해도 제가 그래서 남한테 피해 끼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도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많이 고쳐지긴 했어. 근데 제가 그 과정에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엔 더 힘들었고 왜냐면은 얘기를 하면 바로 고치질 않아. 반면에 저는 얘가 얘기하면은 거의 바로바로 고쳤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래. 많이. 근데 저는 누가 얘기하면 바로 고쳐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 보통은 어때 근데 여러분들 너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화를 내는 게 시작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거 소리 높여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화를 내고.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해요. 거기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생각을 좀 더 해볼게. 아니면은 그 당시 바로 얘기를 듣고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은 제가 많이 고쳤거든. 저라는 사람이 지금 왜 여기 앉아서 유튜브를 찍고 있냐면은 중고등학생 때 그런 거 겪으면서 뭐 실수도 하고 계속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해서 바뀐 거죠. 저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 인생에 말했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누구한테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왔거든.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가 불만이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거야. 근데 보통 우리나라 그 사회 분위기 같아. 너 그거 잘못했는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싫어할까봐. 난 그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되게 좋아지는 건데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나 문제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면은 자기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래 주변에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집 세다 그랬죠.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대화도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서도 너 이때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막 발작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사람이면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개새끼라고 생각하면서 다닐 수도 있는데 안 보게 될 사람이면 당연히 연락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에 왜 나한테 연락 끊겼지? 뭐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보통 멀쩡한 사람은 이 사람 안 봐요. 얘기를 해봐야 지 고집만 부리고 화만 내고 소통이 안 되는데 화를 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순서가 대화를 하다가 뭐 안 맞았을 때 목소리가 커지다가 화를 낸다. 요 정도 그냥 지금 말싸움 정도잖아요. 근데 화가 더 커지면 어떻게 돼? 주먹이 나가죠. 이거는 그냥 불법이에요. 대화를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욕을 하고 녹음까지 했는데도 경범죄로 그냥 처리가 되는. 혹은 그거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누적이 돼야지 오래 녹음을 하고 막 그래야지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아주 조그만 처벌이 되는 거지.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개새끼 소새끼 이러는 거는 경찰서 가도 처벌 못해요. 경찰서 가면은 그냥 귀찮아해. 합의 보시라고 대충 그냥 가시라고.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그렇게 하다가 주먹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그리고 법도 그렇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해요. 막아주지 못해.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아니 저거 진작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못 막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못 막아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욕만 해도 벌금을 세게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버리면 왜 지금 서로 이렇게 싸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니까. 이게 법이 강화가 돼서 너네들끼리 말싸움하고 욕을 해도 그 녹음만 해놓으면은 폭력 저지른 것처럼 합의금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물어줘야 사람들이 말하는데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꽁초 같은 것도 좀 벌금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아무나 휙휙 버리죠. 5만원 내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주먹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깽값 물어줘야 되고 합의 안 해주면은 전과자 되잖아요. 전과자 되면 취직 못 하잖아. 되게 안 좋잖아요. 화가 난다고 해도 주먹이 나가면 안 돼요. 얘기만 하고. 제가 주먹질한 게 20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게.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저 때렸던 애들, 그리고 시비 거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싸웠는데 대학교 올라가서 누구랑 주먹질한 적은 없고 길 지나가는데
만났는데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고, 저랑 덩치도 비슷한 사람인데 술을 좀 자신 것 같아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 다 붙잡으면서 막 불 달라고 막 개새끼 소새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욕하는 건 참았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뒤를 보고 있더라고.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사람이 계속 시비 걸고 있는 거야, 사람들한테. 이게 뭔데,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하시죠. 근데 제가 그때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어요. 밤새가지고. 그 후로 이제 밤을 안 새는데 가가지고 아저씨 그만하시라고, 연인들 괴롭히고 있길래 그 옆에서는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말리고 있고, 그만하시라고. 뭐야 개새끼 하는데 뭐 주먹 같은 게 날라오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자셨잖아요. 저한테 그냥 뒤지게 맞았어요. 그 후로는 제가 폭력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거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경찰서 가서 쪽팔려서 안 했겠죠. 자기가 먼저 시비 걸고 다녔으니까. 지켜본 사람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 왜냐면은 자기들이 당했던 거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대신에 누가 때려줬으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돼버렸죠.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시비를 많이 당하진 않는데 가끔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의 술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도 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비 걸어도 제가 주먹이 안 나가요. 말로만 하고. 진짜 속마음은 돼지고 패고 싶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이 있잖아요. 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근데 법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벌써 돼지고 두드려 맞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아수라장이 되겠죠. 법이 없으면. 주먹이 법이 되는 그런 건 안 되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주먹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로만 끝내는, 말이 안 통해. 왜 주먹을 내요? 얘기가 안 통해. 그럼 가요. 서로 갈 길. 얘랑 안 맞나 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시비 걸고 막 그래. 그러면은 찢어져야죠. 근데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리면 어쩔 수 없는데 자기가 먼저 주먹 날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이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단계가 좀 덜 나눠진 것 같아요. 1단계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 그 2단계가 소리가 높아져. 그 3단계가 화를 내는, 소리를 지르다가 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내는 걸로. 정말 진심으로 화를 내. 뭐 얼굴도 붉어지면서. 근데 거기서 더 발전을 하면 3단계로 주먹이 나가는. 대화가 사실 문제죠. 그리고 그 0단계에 뭐가 있어요? 인간 대 인간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은 없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게임하다가 욕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해도 그냥 자기 혼자 시발시발거리고, 산에 가서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욕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하고 만났을 때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욕을 한다. 문제가 있다. 근데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으면 화 내도 돼요. 그럴 때 있으라고 한 게 화야.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근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질 않아. 오히려 자기한테 화를 내고 대화가 안 통하죠. 그리고 울거나 그만해라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또 울고. 이것들은 보면 안 돼요.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냐면 자기 맞춰주는 사람밖에 안 남아있어요. 누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제 거 예전에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 악플러 쓴 사람에 대해서 왜 감정 쓰레기통을 만드냐고 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을 만드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아까 얘기했던 소심한 사람 있죠. 이 소심한 사람하고 화내는 사람하고 붙어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소심한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잘 있거든요. 불평불만을 안 하니까. 소심한 사람끼리 있으면 그나마 최선이고, 왜냐면은 둘이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중간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집 센 사람, 소심한 사람 같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먹혔잖아요. 이 사람 감정 쓰레기통 될 가능성이 높아요. 듣기 싫은 얘기 계속 듣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얘기하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유튜브에 악플 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서 뭐 이런 얘기를 올렸냐고, 감정 쓰레기통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놨더라고. 제가 근데 거기다 그냥 악플러 때문에 사람, 연예인들 자살하고 그런 거 보고 나서 악플러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악플 있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써놨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감정 쓰레기통이란 단어를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감정 쓰레기통이란 단어는 이 사람이 듣기 싫은데 강제로 할 때, 그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나한테 그걸 시도해. 듣기 싫어, 꺼져. 근데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 안 들으면 되잖아요. 제 유튜브에는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온 거는 본인이 와가지고 보다가 기분 나쁘면 말면 되는데 끝까지 봤어. 그리고 가면 되잖아. 앞으로 뭐야 이 사람, 유튜브 별로네, 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인생 얘기 좋은 얘기만 쓰신 줄 알았는데 악플러 쓴 얘기도 이렇게 하실지 몰랐어요. 기분이 나쁘네요. 이 사람 감정이입을 너무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영상 시작할 때도 악플러 저격하는 영상이라고 분명히 말을 드렸어요. 제가 저격하는 사람은 악플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회에 필요 없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있으면 박제를 합니다. 악플러도 처음에 한두 번은 제가 얘기를 해요. 조용조용하게. 근데 계속 달면은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달다가 그 사람 다 스샷 떠놓고 차단해버리고 그걸로 영상 만드는 거예요. 제 영상이 딱 2개 있어요. 보통은 제 거에다가 악플 달아도 제가 뭐라고 한번 이렇게 리플을 달아요. 그러면 보통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고 많은데 거기다 집요하게 저한테 계속 한다는 건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제가 다 박제해서 올립니다. 근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영상 하나 보시고 자기 감정 쓰레기통 만들었다고. 그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보신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에 인생 얘기 하면서 내 인생관하고 상대방 인생관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 보면서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다른 얘기를 듣다가 얘 이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하고서 가실 수 있어요. 이해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제가 붙잡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그래도 다른 건 맞으니까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부류만 봐도 그 사람들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딱 견적이 나와. 아무튼 간에 아까로 돌아가서 그 고집 센 사람하고 그 약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은 먹혀. 감정 쓰레기통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단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조금 이제 얘기하면서 넘어간 부분인데,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화를 내면서 그거 무마하려고 화를 내다가 안 통하면 울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화를 내놓고 다른 데 가서 거짓말로 소문 퍼뜨리고, 얘 이렇게 안 봤는데 화내더라, 앞뒤 다 잘라내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쓰레기죠. 아무튼 여러분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릇을 잘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계속 변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욕이어도 이 사람이 욕을 했지만 내가 욕먹을 짓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저 위에서 또 다른 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거쳐서 쟤한테 가는 거예요. 쟤는 이제 저한테 얘가 그랬나?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내가 주관적인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러고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점점 발전을 하고. 근데 여기서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해? 너 그때 별로였어, 왜 그랬어? 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듣기도 싫은 거야,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좋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밖에 없어. 근데 멀쩡한 사람 만나면은 이 사람이 병신인 걸 알거든요. 그럼 이 사람 사회생활을 못해요. 조금만 들춰도 그냥 나와요. 공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잖아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죠? 이거 왜 이렇게 하셨죠? 라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바로 한 번만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두 번 지켜보다가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가주세요.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회사 옮기는 사람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스킬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 고쳐야지 자기가 나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이걸 진짜 몰라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들어서 이해만 하고 몰라,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를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보다 이해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 뭐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어떻게 돼? 귀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좋은 사람 되라. 이거 왜냐?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사람 돼야지, 받아들여야지. 그걸 잔소리라고 해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해라, 공부. 이거 나가죠. 공부가 왜 좋은데? 그걸 이해를 시켜야지. 그리고 공부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왜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건데. 대신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공부해라, 공부. 대학까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대신에 공부 안 하면은 너 고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때까지만 책임져 주고 너 그 인생은 알아서 해라. 집에 나가서 살아라. 그럼 자기도 오케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 안 맞아. 봐봐,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거 공부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지. 아니잖아요. 딱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공부를, 그리고 무슨 공부인데 도덕교육이나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좋은 사람 되라. 맞아. 공부해라. 무슨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네가 하고 싶다 그랬잖아. 네 장래 희망이라고 그랬잖아. 하고 싶다 그랬잖아. 공부해라. 이건 맞아. 근데 이 애가 하고 싶은 게 바뀌었어요. 이러면은 에휴, 바뀌었냐? 그래, 알았다. 그럼 하고 싶은 거 해? 이건 내가 들을 수 있어. 그럼 그거 계속 해야지. 이거 걸러 들어야 돼. 하고 싶은 게 바뀌었잖아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어릴 때라. 뭐 어릴 때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 돼야 돼? 아니잖아. 과학자 되고 싶고, 의사 되고 싶고, 그래. 붕어빵 장사 되고 싶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다시 이제 포인트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화내는 거. 순차적으로 화내는데 목소리 커지는 거 좋지가 않아요. 근데 목소리 커졌다고 해서 그 사람 오해하지 마요. 바로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몇 번은 보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화를 낸다, 소리를 높인다,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말고는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잘못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굉장히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근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이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 인간관계는 안 봐야 된다. 근데도 계속 보고 싶으면 어떻게든 고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화내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제발 좀 뭐라고 하면 받아들이세요. 자기 그릇, 받아들이는 그릇이 잘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성장을 멈추는 말이 예전에 되겠지만,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하라 해서 계속 스펀지처럼 흡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돌덩이가 돼버렸어. 나 싫어. 다 챙겨내. 그럼 그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20대 초반에 멈췄어? 그럼 계속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스펀지가 돼야 돼요. 스펀지가 돼서 좋은 얘기만 계속 받아들이고 안 좋은 얘기 걸러듣고 옆에 제2의 나를 만들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쌍욕을 해도 들어 일단. 이게 왜 나한테 쌍욕하지?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나 쌍욕해. 같이 쌍욕해요. 꺼지라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 보지 마. 그렇게 쌍욕을 해도 주먹은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합의 안 해주면 전까지 되는 거예요. 합의
합의해도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거고, 절대 주먹 같은 걸 휘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를 냈는데 자기가 뭐 소리 높이고 막 이런 거 화 낼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제발 자기가 잘못하고 화내지 마. 똥 묻은 놈이 승질낸다 그러잖아요. 똥 싼 놈이 승질낸다 그러고. 제발 그러지지 마.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몇 번을 얘기하고 싶어.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면 진짜 들어올걸. 얘를 계속 봐야 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받아들이고 그거 벌을 고치세요.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열받아, 삐졌어, 화났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울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진짜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은 대화를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받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은 저는 안 봐요. 사람으로도 안 봐. 그런 사람 뭐하러 봐요, 피곤하게. 아까 그거랑 똑같아. 고집쟁이, 일방적인 놈. 그런 애 왜 싸워? 대화가 안 통하니까 뭐라고 해도 계속 지가 잘했다고. 초반에 말씀드린 그거. 그렇게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고집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계속 보면 굉장히 피곤해요. 저는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대화가 통한다 하면은 계속 얘기를 해서 바꿔줘야 돼. 지금 나이까지도 안 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희한테 뭐라고 했어?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이런 사람 너무 많아.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오히려 뭐라 그래? 정말 잘못했잖아요, 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저 잘못을 얘기해준 사람 정말 고마우거든요.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많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저한테 뭐라고 했던 거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왜 계속 생각하냐? 계속 생각을 해야지 안 하거든요. 이렇게 귀로 나가면은 다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상대방 얘기한 것도. 제가 예전에는 오지랖이 좀 세다고 느꼈던 게,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도 주변에 그 남자들만 있으니까 저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 너 이거 고쳐라. 그래서 그때 다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많이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 아니잖아. 고집쟁이들이 하나씩 나와. 안 바뀌어요, 진짜로. 이제 안 돼, 그게.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제 나이에 이런 분들 굉장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 초년생이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예전에 쿠팡 영상에 올린 것도, 첫날에는 제 옆에서 일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제 돈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존댓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업도 이제 하신다면서 지금 그런 마인드로 그 직장에 직원이 들어온다면 그런 사람 쓰고 싶냐고. 그 얘기를 하고선 그날은 그냥 이제 일을 하고선 다음날에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제 형님한테 그 얘기 듣고서 오늘 정말 일 열심히 했다고, 좋은 것 같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오기 전인지 갔다 온 친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는 조금 덜하고, 저도 이제 좀 갓난아기나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초반까지, 그리고 사회 초년까지는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얘기해서 서로 이제 안 좋은 점들을 잡아주고, 저도 발전하고 주변 사람도 발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친구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 먹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집쟁이가 더럽게 많아요. 진짜 안 바뀌어. 저랑 계속 보는 사람들은 이미 완성이 된 사람들이거나 변하는 사람들. 근데 변하는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확 바뀌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제일 친한 친구도 지금도 잘 안 바뀌어. 많이 좋아졌는데 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하나 바뀌는데. 근데 조금 그게 시스템이 좀 바뀐 것 같긴 해. 얘기하면 이제 알아듣는 것 같긴 해. 예전에는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뭐라고 하는 걸 보고 즐겼거든요. 진짜 이 새끼 나쁜 새끼. 좋은 친구인데 이 새끼 나쁜 새끼. 근데 조금 많이 바뀌었어. 얘도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뒤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 하면 바꿔야 된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아는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착한 친구여서 영향도 많이 받고, 지금 안 좋은 부분만 말씀드려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사람이 제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새로 만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인간관계 하기가 싫어요, 이제. 제 유튜브 보시고 저 영상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뭐 술 한잔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 성격이었으면은 어디 계시냐고, 가서 보자고, 술 한잔 하고 그날 그냥 저 있는 거 다 말씀드리고, 그날 바로 그냥 호영어제하고, 그리고 처음에 사람 만나면은 다 까고 보여주고, 그 사람도 계속 지켜봐요. 실수해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에 무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까고 막 그러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다 까요. 왜냐면 남자들은 그렇게 빨리 친해져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친해지려고 만나는 건데 왜 또 이렇게 주고받고 조금 1년 2년 하다가 조금씩 주고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 나쁜 새끼야.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 만나면 처음 다 보여주고, 얘도 이제 다 보고, 그러다가 거짓말하는 새끼다, 자기만 하는 새끼다 이러면 안 되겠다, 가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회 초년생인데도 그런 애가 있어. 그런 애는 제가 못 바꿔요. 자기만 아는 애를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집에서 잘못한 거야. 걔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자기만 아는 애는 못 바꿔. 계속 그러더라고. 못 바꿔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에도 그렇게 있는데, 제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방금 이게 다 털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서 조금씩 보여주는 사람들, 내가 다 풀어도 안 보여주고 거리 두고 벽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하고 확실히 달라. 저는 오히려 노가다 아저씨들이 좋다니까. 그 아저씨들은 다 개방돼 있어. 그러니까 오픈마인드. 뭐 옷도 다 훌떡훌떡 벗고 만나자마자 그냥 소주 한잔 팍팍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개새끼가 있어. 자기만 알고. 그럼 안 봐, 아저씨.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저씨 안 봐. 근데 겉으로 막 허세 가득하고 막 그러는데 속은 진짜 시원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시원해.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시원해.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거짓말해버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몇 번 하면은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니까 그 거짓말을 허세 부리는
익명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잘못한 거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거는 뭐 시원한 사람이고 나발이고 그런 사람은 버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벽 치는 사람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다가 뒤통수를 몇 번 맞으니까 못하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사람 섣불리 못 만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확 오픈하지 못해.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버렸어요. 제가 선을 넘긴 했는데 제 유튜브에 올렸던 그 같이 쿠팡 다니던 형한테 처음부터 싹 오픈하고 그냥 제가 그 장난을 진짜 과하게 쳤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막 쌍욕을 많이 하고, 제가 거기서 듣고 있고 그냥 미안하다고 나갔어야 되는데 저도 계속 진짜 듣다 보니까 평생 들을 욕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막 욕을 했어요. 나갔어.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어요. 결론이 주변에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알아요. 안다고, 잘못했다고. 그 형한테도 계속 잘못했다고. 그 형도 괜찮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잘못한 게 사라지진 않아. 그래서 제가 계속 가지고 있어. 어떻게 됐어? 제가 벽 쌓는 사람도 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사람을 이제 보기 싫더라고. 굳이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별로 인연 쌓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친구 직장 생활 얘기도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업무적으로만 자기한테 이득되니까 붙어있던 사람들인 거. 나가고 나니까 업무 전화 오는 거 외에 그 업무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연락이 하나도 안 와. 그때 고생하셨습니다 했던 사람 많이 없고 한 명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그 친구도 아예 자기랑 업무 같이 하지 않았다. 그 외에 이제 회사 말고 다른 쪽에 이제 엮여 있는 분들하고 또 만나는 것 같은데, 외주회사나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만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일을 겪고 제가 잘못도 하고 그 상대방이 잘못도 하고 친구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하기 싫더라고.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나 챙기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전처럼 사람 만나도 다 까고 개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술을 마셔도 막 마셔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요. 왜 그럴까? 제가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제가 진짜 나쁜 놈이면 술 먹고도 막 주사도 나쁜 행동을 부릴 텐데 저는 그냥 술 많이 마시면 자요. 술을 마셨을 때랑 보통 때랑 비슷해요. 말하는 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제가 막 과격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소리가 커질 수는 있어. 뭐 이제 흥겨운 자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장난을 조금 더 많이 치거나, 근데 그거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그러는 거지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장난 잘 치지도 않아요. 그 일 있고 난 후부터는 친구한테도 안 쳐요. 습관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소극적이 된 거죠. 근데 혹시나 이제 만나게 된다면, 근데 만나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즐기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런 것도 괜찮았는데 그 사람 만나서 뭐 할까? 지금 얼마나 친해질까? 또 직장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직장 떠나면 또 안 보겠지? 쿠팡에서도 지금 연락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초반에 이제 같이 일하면서 몇 번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확실히. 앞으로도 생각하면은 그 정도 자리는 가질 수 있는데 막 제가 막 그렇게 원할 것 같진 않아. 가지게 돼도 좀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술 한잔 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좀 그랬을 텐데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한번 선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계속 원할 수도 있어. 그럼 저 인생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 한 분 만나고 만약에 진짜 나중에 많아져가지고 막 100명이 돼. 그러면 저는 한 달 동안 술만 마셔야 돼요. 아니라 그냥 얘기만 들어도. 최근에 그 홍서천 형님이 그 상담하는 거 끊었는데 저도 이제 가면은 얘기하면서 인생 얘기하고 그럴 건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형님이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막 시달리고 자기도 막 감정이입되고 그리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걸 아예 안 하더라고요. 우울증 약 먹고 막 그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보시고 그냥 제 생각만 만나봤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해요. 그냥 영상으로 보셔도 돼. 굳이 저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를 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 몰라. 저는 여러분을 파악하려고 시간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게 너무 싫어. 이제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싫어요. 힘들더라고. 그게 왜 그래? 만나면 분명히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텐데, 그리고 표정하고 막 마시다가 이 새끼 나를 무시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랑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느낌이 거의 그래요. 제가 좀 덩치도 크고 인상도 이러다 보니까 저를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보고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술을 마시다 보면은 이 새끼 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저보다 더 험상궂게 생기고 덩치 큰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요. 많이 없어서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 무시하나? 내가 뭐 지금 좀 없어 보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그때 처음 만나서 한 거랑 제가 지금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랑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 표정하고 뭐 이런 게.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랑 좀 싸울 확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 보여주지 않아요. 예전엔 그게 좋았거든. 그 싸우면서 그 대화하고 그런 거 풀어가면 그냥 금방 친해진다. 이 내용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런 거 제가 다 감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싸우는 것도 귀찮아. 왜 싸워야 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친해져야 되는데. 그 친해졌는데 뒤통수 칠 수 있잖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들여서 친해져 놨더니 뒤통수 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나기도 전에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다. 새로운 사람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녹화가 정말 깁니다. 저기 화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인생 얘기다 보니까 다 얽혀 있잖아요. 화 내는 거 얘기하다가 이런 사람하고 얽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 왜 이제 사람 안 만나는지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다 인생 굴러가는 얘기예요.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있나? 근데 말이 안 통하다 보면 화를 내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안 내요. 상대방이 내. 상대방도 안 낼 사람이면 어떠냐? 소심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은 속에 상처는 받겠지.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괜찮은데 그걸 또 안 받아들이면서 화내는 사람은 최악이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 못 만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만 더 강조하자면 자기 잘못한 거를 감추려고 화내지 마세요. 이게 화내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아요. 대화하다가 말 안 통해서 서로 화내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하는데 그거 감추려고 화내지 마. 나 화났으니까 내 지금 잘못한 거 지적하지 마.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싫어요.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좀 사람이 덜 됐어. 고쳐지면 괜찮은데 안 고쳐지면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아. 저 거짓말하는 사람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그 새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고쳐지면 괜찮아. 근데 그것들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는 조금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걸 화를 내면은 진짜 안 좋은 거거든.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고 또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전 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기 잘못한 거 지적했을 때 화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법 어기는 사람, 서로 화냈다가 주먹 날리는 사람 이런 사람 왜 봐요? 주먹을 왜 날려 도대체? 대화를 해야지 왜 주먹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범죄자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거 하면은 협의 안 해주면. 어쨌든 간에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생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 지금 영상 같은 거는 그 리뷰 영상은 몇 개 있는데 못 올렸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리뷰만 올려가지고 인생 얘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요거 한 건데 아무튼 화는 서로 내셔도 되는데 그게 대화라면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에요. 사실 습관 들입시다.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조금 받아들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어쨌든 간에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 매형하고 왔는데 낚시터입니다. 그 낚시도 하고 왔고 지금 거의 5시 반인데 요거 먹는 거 찍으려고 잠깐 켜봤습니다. 삼겹살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놀러 오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날도 덥긴 한데 바람은 시원하고 아무튼 보여드리려고 켰습니다. 새싸움입니다. 새싸움. 오른쪽 새 보면 주둥이에 깃털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센 것 같아요. 제가 깃털을 입에 물고 있는데 놓질 않고 있어요. 제가 가니까 하나가 왼쪽 애가 도망가고 오른쪽 애가 벌리니까 왼쪽 애가 따라가고 입에 문 깃털은 절대 놓치지 않고 오른쪽에 가니까 또 오 잡았어. 오늘 첫 붕어 새 찍다가 붕어 잡았어요. 절로 들어갔습니다. 새 방송으로 시작해서 붕어로 끝나는 끝.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야간 낚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저기 매형이 붕어 하나 더 잡았고요. 친구랑 저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좀 선선해지니까 뭐가 하나씩 잡히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랬습니다.